우리 홍 후보님에게 4대강 사업 때문에 수질이 악화됐는데 그에 대한 대책이 무엇입니까? 지금 다른 후보들은 다 그 문제에 대해서 보를 상시 개방한다거나 또는 뭐 더 강하게는 보를 철거하겠다는 그런 공약도 하는 후보도 계신데. 가만있습니다. 예. 내가 그 답변을 할게요. 4대강 때문에 뭡니까? 녹조가 많이 늘었다. 동의하십니까? 예. 녹조가 무엇 때문에 생기는 겁니까? 물이 고이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녹조는 질소와 인이 고온다습한 기후하고 만났을 때 녹조가 생깁니다. 맞는 말씀인데 그나마 강이 흐르면 낫죠. 강이 흐르는 게 소양댐이 지금 1년에 갇혀 있는 시간이 얼마인 줄 압니까? 232일입니다. 소양댐 녹조 있습니까? 계속 한번 해보시죠. 아니, 녹조가 없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강의 유속 때문에 녹조가 많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지천에서 흘러들어온 질소와 인을 포함한 축산폐수, 생활하수가 고온다습한 기후와 만났을 때 녹조가 생기는 겁니다. 녹조가 생기는 건데 그럼 소양댐에 녹조 범벅이 돼야죠. 232일이나 갇혀 있는데 소양댐에 녹조 없어요. 왜 녹조가 없냐? 그건 상류에 말하자면 질소와 인을 포함한 그런 생활하수가 또 축산폐수가 안 들어옵니다. 대신 대청댐에 가면 처음 댐 만들 때부터 녹조가 파랗습니다. 왜 그런가? 보호녹천 영동에 그 상류지역, 문의지역 여기서 축산폐수하고 그 다음에 생활하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대청댐은 처음에 만들었을 때보다 파랗습니다. 그런데 그거 녹조가 무엇 때문에 생기는 건지도 모르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수질 악화가 이 4대강 댐 때문에 이렇게 악화가 됐다라는 것은 박근혜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이죠. 아니죠. 뿐만 아니라 질소인을 줄이려는 노력은 지금도 계속 하고 있어요. 그것만 가지고 해결이 안 되니까 또 물을 또 가둬뒀기 때문에 더 악화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소양댐은 왜 그래 녹조가 하나도 없습니까? 그러니까 4대강 232일을 가다놨는데 4대강 때문에 수질이 악화된 것이 아니다. 그거는 그래서 4대강 보도는 그대로 두겠다. 그거는 잘한 사업입니다. 4대강 때문에 그 사업을 하는 바람에 수량이 풍부해지고 여름에 가뭄과 그다음에 홍수가 없어졌어요. 가뭄과 홍수가 없어졌어요. 한해 들어가는 비용도 1년에 수십조입니다. 그건 모르고 계십니까? 4대강 그 보에 가둔 물이 지금 가뭄 때 그게 사용이 됩니까? 왜 사용이 안 돼요? 내가 경상남도 있을 때 4대강 보를 사용해서 다 했는데 그 가뭄 피해 극복을 했는데 지금 모든 후보들이 또 많은 국민들이 이 4대강 보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거는 모든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이고 그다음에 또 박근혜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바고 우리 홍준표 후보님만 동의해 준다면 그것으로 아마 4대강 보에 대해서는 국민 통합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런 억지 같은 말씀하시지 마시고 안철수 후보 전문가적인 좀 식견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후보님. 그래 적대 감정을 갖고 배배 꼬여서 덤비니 어떻게 대통령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 4대강 사업 문제는 다음에 제가 대통령이 되면 바로 청문회 열어야 됩니다. 단군 이래 최대의 재앙이에요. 그리고 지금 영남권에 계신 분들이 지금 수질 악화 때문에 지금 생명의 위협을 느낄 지경입니다. 그 총트리할로메탄이라는 그 발암 물질을 가지고 지금 그 녹조를 없애려고 수질 개선을 하려고 지금 엄청나게 투여를 하고 있어요. 언제까지 약품 처리할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위협되는 겁니다. 제가 한마디만 가만히 있어봐. 이 답해야죠. 내가 10초만 네, 하겠습니다. 간단히 하시죠. 예. 다음 주제가 심상정 후보님.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이정희 후보처럼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잘하십시오. 파이팅 심상정입니다. 네, 저 동명이인 여기 저 이정희가 있어서 좀 듣기가 그렇습니다만. 우리 문 사회자님 후보님, 끝까지 열심히 하십시오. 문 후보님 간단히 하시죠. 그런데 지금 국회 비준을 하냐, 방위비 분담금을 하냐, 트럼프가 이렇게 했냐, 그걸 가지고 자꾸 뭐 이면 합의가 있냐 이러시는데요. 본질적인 문제로 들어가야 됩니다.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이 사람이 굉장히 돌출적이고 즉흥적인 발언, 거기다가 장사를 해가지고 비즈니스를 해가지고 굉장히 뭐 이렇게 치고 지르고 이런데 아주 능한 사람이라고 봅니다. 돌출 발언으로 세계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세계 각 나라가 지금 놀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한미 동맹은 트럼프 대통령 5년 동안 하고 끝날 일이 아닙니다.
미국 대통령이 이상한 사람이 당선됐다고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이 10억불 이야기를 했다고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사드 배치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우리 문재인 후보님이나 사드 도로 갖고 가라라는 심상정 후보님이나 도대체 이 본질이 뭔지를 이걸 국민 생명을 보호하는 무기를 가지고 미국 대통령의 실언 내지는 의도된 발언 비슷한 말 한마디 가지고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그러면 문재인 후보님 대통령이 되면 사드 배치 안 할 겁니까? 아니 미국 대통령을 이상한 사람이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아니, 안할 국회 겁니까? 비준 절차를 거치면 국론 분열이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분 발언이 그 돌출 발언이 그게 말이 안 되는 발언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합의 다 됐고 만약 그게 오면 제가 지난번 토론 때 지적했지 않습니까? 이거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으로 압력이 올 거라고 이미 그런 조짐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문 후보님 대통령이 되면 사드 배치 안 할 겁니까? 심상정 아니, 후보님 제- 어떻게 제- 생각하십니까? 제 저는 질문에 국회 한번 비준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질문에 답변해 보십시오. 국회 비준 절차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죠. 다음 정부는 넘겨야 한다고 아니 말씀드렸고. 사드란 무기가 우리 국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를 제가 제 묻지 답은 이미 않습니까? 드렸고요. 저는 여러 번 말씀드렸고 우리 그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도 여러 번 토론했죠. 그걸 가지고 자, 우리 맨날 그렇게 심상정 후보님 애매하게 도망가면서 국회 비준 절차 어떻게 중국 생각하십니까? 눈치나 보니까 그러니까 나라의 외교가 이 모양입니다. 그러니 자, 돈을 요구하는 거죠 저 미국에서. 사드 문제는 본질적으로 아무런 그 절차적 정당성도 없는 사드 배치는 이제 대한민국 안보가 아니라 국민의 짐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 한미 간의 약속이니까 지켜야 한다고 하는데 미국 대통령이 약속을 손바닥처럼 뒤집고 또 그 백악관 안보 보좌관이 그것을 확인해 줬는데 여전히 지금 트럼프 대통령 비호하기 급급해요. 저는 이런 우리나라 이 안보, 특히 이 정권 안보에 이용하는 이런 안보관부터 탈피를 해야 저는 국민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고요. 민주당에게도 제가 이야기 드립니다. 국정조사는 나중 얘기고 이 정도 상황이 심각하면은 전 비상하게 국회 상임위부터 열어서 지금 김관진 실장이 지금 대통령 유고 상태에서 무슨 권한으로 미국을 만나서 협상을 했는지부터 분명히 따져야 된다고 봅니다. 내일 당장 열어야 됩니다. 지금 소송리의 전쟁터입니다. 소송리에 지금 그 어르신들이 울고 있어요. 여기 계신 사드 배치 찬성론자도 그 공사판에다가 사드 그런 전략적 무기를 배치하고 싶지는 않으실 거예요. 한번 가보세요. 이게 나란가. 문 후보님, 안 후보님 토론하는 거 보니까 1, 2중대가 많네요. 지금 방금 보니까 문 후보님이 1중대, 그 다음에 안철수 후보님이 2중대. 가만히 보니까 그거 맞네요. 그리고 이 국민 통합을 하는 데서 가장 걸림돌이 저는 우리나라 이 후진적인 정당 체제라고 봐요. 우리 유승민 후보님 가슴 아프시겠지만은 오늘 그 바른정당 의원들이 자기 당 후보가 지지율이 낮다고 해서 버리고 도주했어요. 그러니까 집에 불 지르고 야반 도주한 격인데 저는 정치 철새 얘기는 많이 들어봤지만은 이런 식으로 경우가 없는 정치 행태는 정말 그 기가 막힙니다. 제가 다 분했어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진짜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살지 마시라. 정계 은퇴하시라. 우리 유승민 후보님 힘내시라.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흉악범은 사형 집행을 해야 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성폭력범은요. 성폭력범이 아니라 성폭력 말하자면 그 자매폭력하고 그 여성 성폭력을 하고 살해하고 한 사람들이 지금 사형수가 좀 있습니다. 나는 그 성폭력범 문제가 아니고 그것도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내가 알겠는데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런데 그런 식으로 비열하게 하면 안 되고 아니 비열한 거는 내가 후보님 지금 먼저 어제 시작했죠. 바른정당 의원들을 이렇게 만나보니까 내 처음 와서 좀 만나보자고 내가 갔어요. 가니까 왜 나오려고 하냐? 그래 물으니까 후보가 덕이 없어서 도저히 대선을 못 치르겠다. 그래서 나오려고 한다고 합디다. 한번 물어보세요. 가서. 제가 그런 식으로 예. 비열하게 질문하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서로 비방하는 아니, 말씀은 좀 자제해 지금, 주시고요. 공 후보님은 제가 1차 톤에 이야기했지만 성완종 1억 사건으로 뇌물 재판을 받고 계시는 중이고 대부분 재판이 나면 대통령 그만두셔야 될 사람이고
그다음에 예? 그거는 그 성범죄의 강간 미수를 스스로 그래 하신 분인데 지금 뭐 다른 후보를 그렇게 비방할 자격이 있으십니까? 나는 그거 처음부터 지금 한 달간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같은 당에 있던 의원들이 유 후보 덕이 없다고 14명이나 뛰쳐나오지 않습니까? 그거 가서 그 단속이나 잘하세요. 그거는 기본적으로 그거는 대구 가보세요. 그거는 대구 후보님께서, 가보면 예? 유 후보는 배신자로 되어 있어가지고 앞으로 정치하기 어려워요. 대구에서는. 홍 후보님 제가 누구를 배신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배신했죠. 제가 국민을 배신했어요. 아니요. 정치적으로 배신하고 인간적으로 배신하고 정책적으로 배신했죠.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죄로 파면한다. 이 여기는 알고 계시죠? 그거는 나는 헌재 판결이 잘못됐다고 일관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헌재 판결에 전혀 승복 안 하십니까? 성복이 아니고 잘못된 판결이다 이 말이에요.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거는 내가 지금 시간이 얼마 없어요. 이미 그 관훈 토론회에 가서 다 이야기했어요. 그거 참조하세요. 참 안철수 후보 지금 1분여 남았습니다. 예. 아까 홍 후보께서 문 후보 저 1중대, 2중대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두 분이 1중대, 2중대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홍 후보께서는 이번 선거가 친북 좌파를 척결하는 선거다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그렇습니다. 문 후보님 캠프의 그 선대위원장께서는 장기 집권에서 보수를 괴멸시키는 선거라고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겁니다. 자, 지난 오랜 기간 동안 그렇게 서로를 필요로 하면서 적대적인 공생관계에 있었던 당이 두 당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네, 우리 국민들이 토론 보시면서 우리 대한민국 정치의 현주소를 그대로 보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선진국을 한번 보세요. 선진국에서는 대통령 후보 한 사람에 따라서 당이 쪼개졌다, 붙었다, 또 갈라졌다 이런 정당이 있습니까? 저는 우리 대한민국 정치가 정말 책임 정치를 할 수 없는 이유가 주소가 불분명한 이 정당 정치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어제의 민주당이 오늘의 국민의당이 되고 또 오늘의 국민의당이 내일의 민주당이 될 수 있고요. 또 어제의 새누리당이 오늘의 바른정당이 됐다가 또 선거도 끝나지 않았는데 다시 새누리당이 되고 이런 식으로 국민들에게 가치와 비전을 제시하고 책임 있게 어려움이 있더라도 국민과 소통하고 지지를 만들어가는 그런 책임 정당이 아니고 권력을 쫓아서 이합집산하는 캠프 정당 체제가 저는 대한민국 정치의 가장 큰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도 뭐 이래저래 제3지대 뭐 단일화론이니 또 뭐 이기기 위한 합종 연행에 대한 구상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우리 국민들 단호했습니다. 저는 지난 탄핵 소추 전후 탄핵 국면 전후를 보면 과연 국민 통합이라는 게 어떻게 가능한가를 잘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정치가 국민들의 뜻을 따르면 그 어려운 탄핵 소추도 우리가 이끌어냈습니다. 그런데 지난 1, 2월 개혁의 골든타임 때 보면 정치가 국민의 뜻을 따르지를 않으니까 그 어떤 개혁 법안 하나도 통과시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문 후보님께 묻고 싶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 지난 1, 2월 달에 지금 민주당이 일당인데 어떤 개혁 법안도 하나 통과를 못 시켰단 말이에요. 자유한국당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대통령 선거 끝나면 자유한국당이 없어집니까? 그대로 있잖아요. 그럼 우리 문 후보께서는 어떻게 그 개혁 공약을 이행해 나가실 생각입니까?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셔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의당을 비롯해서 우리 다른 당들하고 충분히 대화하면서 타협해 나가겠습니다. 타협이 됩니까? 타협이 안 되니까 그 자유한국당 때문에 안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압도적인 접근 교체가 필요한 것이죠. 과감한 비상 결단이 필요하다고 봐요. 지금 압도적인 국면에서는. 접근 교체가 결국은 우리 정치도 개혁하고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 압도적인 정권 교체가 오늘의 일을 내일로 미루는 그런 결과를 지금까지 계속 이어왔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이미 인식하고 있습니다. 자꾸만 표 몰아주면 하겠다가 아니라 먼저 보여주셔야 돼요. 책임 있게 결단을. 제1당이 돼서 뭐 하나 책임 있게 한 적이 없어요.
제가 민주당에 대해서 늘 불만인 건 그겁니다. 중요한 현안에 대해서 늘 도망갈 뒷문 열어두고 앞으로는 말펀치를 세게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나중에는 새누리당 때문에 못하겠다 이렇게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새누리당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자유한국당에도 불구하고 책임 있게 이것을 돌파해 나가겠다 국민들과 함께 이런 의지를 보여주셔야 국민들이 지지를 하는 거죠. 예, 제가 오늘 좀 국민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네. 시간을 조금 아꼈습니다. 제가 지난 겨울에 바른정당을 창당한 것은 정말 따뜻한 우리 공동체,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한 개혁 보수 역할을 다하고 싶었습니다. 새누리당에 남아서 개혁을 해보고 싶었지만 대통령 탄핵은 물론이고 이제까지 보수가 해왔던 그 방식으로는 저는 보수는 소멸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깨끗하고 따뜻하고 정의로운 보수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아, 저런 보수가 있구나. 저런 보수면 우리가 지지할 수 있겠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자랑스러운 보수 정치 꼭 해보고 싶었습니다. 쉽지 않은 거 잘 알았습니다. 처음부터. 그런데 지금은 오늘 이제 바른정당에서 국회의원 13분이 당을 떠났습니다. 참 힘들고 어렵고 외롭지만 저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제가 힘든 것보다는 우리 많은 국민들께서 정말 힘들고 팍팍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고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늘 매일매일 저 자신에게 묻는 우리는 왜 정치하는가? 그분들을 위해서 정치를 해야 한다는 신념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자유한국당 이번 선거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낡은 보수, 썩은 보수, 부패한 보수로는 보수는 정말 괴멸하고 소멸하고 말 것입니다. 이제는 정말 따뜻하고 깨끗하고 정의로운 그런 보수, 개혁 보수가 나타나야 됩니다. 저는 이순신 장군 생각합니다.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남았다. 저는 많은 국민들께서 지켜보고 계시고 국민들께서 손을 잡아주시면 제가 이 개혁 보수의 길을 계속 가보고 싶습니다.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정의당 심상정 후보 말씀하시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프랑스 대선 보고 계시죠? 200석, 300석 되는 1, 2당 대선 후보들 우리 국민들께서 프랑스 국민들께서 냉정하게 퇴출시켰습니다. 시민권 다 양도해 줬는데 국민 삶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테러 막지 못하니까 과감하게 퇴출시킨 겁니다. 지금 프랑스 대선 결선 1, 2위에 올라 있는 정당은 의석이 하나도 없는 정당 출신이 1위고 의석 한 석 가진 정당 후보가 2위입니다. 그게 민주주의입니다. 수십 년 동안 거대 정당들 우리 국민들이 헌신적으로 뒷받침해 줬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어디로 안내했습니까? 이제 더 이상 속지 마시고 과감하게 X를 쳐주세요. 저와 정의당 어렵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때론 정권 교체를 위해서 양보도 해야 했고 또 사표론 때문에 저희가 노력한 만큼 평가를 받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대통령 선거 촛불이 이미 정권 교체 해놓으셨습니다. 변화를 원하신다면, 과감한 개혁을 원하신다면 과감한 변화의 리더십을 선택해 주십시오. 저 심상정 촛불 시민 여러분과 함께 촛불 대통령 되겠습니다. 노동이 당당한 나라, 우리 청년이 다시 사랑할 수 있는 나라, 내 삶을 바꾸는 대통령 꼭 되겠습니다. 많은 성원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1분 30초입니다. 말씀해 주시죠. 보수 세력 괴멸시키겠다는 민주당이 집권하는 것, 분열과 갈등의 악순환이 다시 시작되는 길입니다. 나라 이 지경으로 만든 자유한국당이 부활하겠다는 것, 국민의 자존심을 짓밟고 정의를 꺾는 일입니다. 저 안철수, 양당 기득권 세력들 물리치고 새로운 정치 시대 만들려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는 두렵습니다. 앞으로 10년간이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런데 또다시
분열과 갈등의 시간을 보낼 수는 없습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5년간 분열하고 반목할 것인지, 그리고 개파 패권주의에 찌들려서 결국은 유능하지 못하고 무능하고 부패한 정부로 남을 것인지, 그리고 또 미래에 대해서 전문가가 등용되지 못해서 제대로 대비하지 못할 것인지, 그런 걱정들 때문에 정말 저는 두렵습니다. 저는 모든 것 다 던졌습니다. 국회의원직도 사퇴했습니다. 나라 구하자는 1년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저는 간절합니다. 내일부터 녹색 정치혁명이 시작됩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완성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런 네, 다음. 서민 대통령이 한번 되어보겠습니다. 경비원 아들도 대통령이 될 수 있는 나라, 까막눈의 아들도 대통령이 될 수 있는 나라,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그것이 이 나라 민주주의입니다. 12월 9일 부탁드립니다. 12월 9일 부탁드립니다. 12월 9일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5분 후보 말씀 다 잘 들었습니다.